자, 블록 게임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카페에 있는 카페죠? 여기에 있는 이 첨부 파일에서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압축을 풀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블록 2D로 하고요. 특별히 설정할 건 없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유니티가 실행이 됐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프로젝트 뷰로 옮기겠습니다. 임포트 시킨 거죠. 자,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머티리얼이란 걸 만들 거예요. 자, 머티리얼. 자, 머티리얼이 뭐인지는 일단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뭔가 우리가 그 게임 오브젝트에 이미지라던가 색상을 입히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오브젝트라고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만들 건데요. 자, 보죠. 자,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백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설정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2D 게임 배경에 맞게 설정을 바꾸려면요. 자, 쉐이더, 여기 쉐이더, 인스펙터 뷰 쉐이더에서 스카이박스 6 사이디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뜨고요. 요 스카이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요 프런트 Z 부분에 딱 넣어줍니다. 자, 넣어줬고요. 자, 그럼 이 방금 만든 이 백그라운드 파일을 신뷰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카메라 뷰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자, 게임 뷰로 가서요. 카메라 뷰를 5대4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5대4 정도로 맞추고요. 화면 비율이죠.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일을 여기다, 다시. 자, 이 그라운드 파일이죠. 이거 좀 밑에 놓을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파일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X는 0, 포지션 Y는 마이너스 3.5로 잡고요. 크기를 가로 2배, 세로 2배 늘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콜라이더 2D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긴 게 네모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콜라이더 중에서 박스 콜라이더 2D를 붙이겠습니다. 자, 박스 콜라이더 2D 충돌 체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돌을 할 오브젝트에 이 콜라이더라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D 게임이기 때문에 콜라이더 2D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베이지 블록을 하나 골라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아이콘이 거슬리잖아요. 이 카메라 아이콘이 뭐냐면은 얘예요. 얘를 3D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D니까 이렇게 겹쳐 보이거든요. 이런 게 좀 거슬리면은 이 기즈모스에 가서 여기 있는 3D 아이콘의 사이즈를 좀 줄이면 됩니다. 자, 얘도 사이즈를 좀, 얘는 00으로 맞춰 놓고요. 스케일 값을 X, E, Y, E 이렇게 두 배로 늘려 놓겠습니다. 충돌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박스 컬라이더 2D를 추가해 주고요. 이 베이지 블록.
뭔가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2D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 중력값을 이용을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데 정말 물건이 땅으로 떨어진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이 땅 위에 올라가 있죠.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충돌 체크가 되고 있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지 트리거를 실제로 물체가 부딪혀서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다던가 뭐 튕긴다던가 그런 식의 물리 현상을 하려면은 이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면 안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뚝 떨어지죠. 예, 그런 물리 현상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면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블록을 좌우로 움직일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 스크립트 이름을 블록 무브라고 지어보죠. 자,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스크립트에서 움직일 건데 한번 쭉 해보죠. 리지드 바디가 이제 얘죠, 얘가 리지드 바디잖아요. 이 베이지라는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 우리가 막 스크립트에서 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지드 바디 2D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rb2라고 짓겠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변수만 만든 거고 뭔가 값을 할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 여기에 접근을 해서 막 제어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rb2에 get component rigid body 2D 이건 뭐냐면요. 이 스크립트는 이따가 그 아까 베이지 블록에 붙일 거거든요. 즉 뭐냐? 야, 그 나랑 붙어 있는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 중에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걔 기능을 얘한테 넘겨라. 리지드 바디를 얘가 창조할 수 있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따가 여기에다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처음에는 게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야 돼요. 왔다 갔다만 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 값을 0으로 잡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이 페이지 게임 오브젝트에 방금 만든 요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실행해보죠. 자, 실행한 상태인데요. 아래쪽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아까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지만은 지금은 그 중력 값을 0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즉 여기서는 지금 그래비티 스케일 값이 0으로 돼 있죠. 원래는 1이었어요. 자, 1이었죠. 원래는 1인데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그래비티 스케일 값이 0으로 바뀐 거죠. 이게요. 지금은 이렇게 1이지만 자, 그러면 블록 무브 스크립트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값이 true면은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이 값이 false면 왼쪽으로 가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true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인데요. 자, 움직입니다. 바로 움직여보죠. 야, 이 무브 라이트 값이 true면은 어떻게? true면 transform translate vector2 .write vector2 .write는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곱하기 5 곱하기 time.delta time. 자, 요 vector2 .write는 뭘 뜻하냐면은 1, 0입니다. 이 vector2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x와 y라는 값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벡터가 뭡니까? 어떤 방향과 힘을 가지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보통 x, y 좌표로 표현이 되죠. 2차원에서는. 그래서 x, y 두 개의 값을 갖는데요. 1, 0이라고 쓰면 힘드니까 그냥 vector2.write는 1, 0으로 일종의 기호상수화 시킨 겁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vector2write는 오른쪽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면은 false면은 isMoveWrite 값이 false면 어떻게 할 거냐? 5가 아니라 마이너스. 양수는 오른쪽으로 이동이고요, 음수는 왼쪽으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vector2write가 이미 오른쪽이잖아요. 플러스예요. 여기도 플러스죠. 플러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과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뭐 이렇게 안 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따가 이 변수 값을 우리가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자, 움직여요.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처음에 값이 true였어요. true니까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면, 네,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얘.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이쯤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또 업데이트해서 검사를 합니다. 뭘 검사하냐? 야, 근데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 베이지색 오브젝트죠? 베이지색 블록. 걔의 위치에 x가 만약에 3보다 커. 3보다 크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니까 얘가 이제 계속 여기서 오른쪽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 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뭐 이쯤이 예를 들어 좌표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왼쪽으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야, 3보다 커? 그러면은 그때 isMoveWrite 값을 true였는데 false로 바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야, 그게 아니라 이번엔 위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려 그래? 마이너스 3보다 작으려 그래? 왼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isMoveWrite 값을 true로 바꿔줍니다. 즉 여기는 좌우로 이동하는 코드를 맡고 있고요. 이 밑에 줄은 좌우 중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그 베이지색 블록의 위치겠죠. X 위치.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 제어를 관리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스크립트를 그냥 이 스크립트가 붙는 용도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스크립트를 그냥 갖고 있을 용도인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로 되는 이름 헷갈리니까 이름을 GM이라고 짓겠습니다. 게임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자, 스크립트 또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짓고요. 죄송합니다. 게임 매니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매니저가 언젠가부터 이 유니티에서 일종의 키워드처럼 돼버려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얘도 지울게요. GM도 새로 만듭시다. 이름을 게임 컨트롤러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역시 게임 컨트롤러라고 짓고요.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자,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 실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얘는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그때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좀, 요 스크립트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자, 사용자가 화면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변수 이제 터치를 만들고요. 처음에는 파스로 잡겠습니다. 자, 업데이트해서 if input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인풋이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은 얘가 그 클래스라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동 완성 안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솔루션 정리, 솔루션 다시 빌드. 빌드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이게 문법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에러 난 거거든요. 이거 지우고 저장하시고요. 솔루션 정리, 솔루션 다시 빌드 눌러서 일단 문법적인 에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 버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되는지 볼까요? 인풋 언제 나오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가 뭐라도 누르면은, 여기서는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뭐 화면 터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도 사용자가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뭘 할 거냐? 이지 터치 값을 일단 true로 바꿀게요. 이지 터치의 값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지 터치 값이 true면은 얘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던 얘를 멈추고 밑으로 뚝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변수를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록 무브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를 통해 이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값이 여기서 만들어진 어딨냐, 요 이지 터치 값이 있잖아요. 이지 터치 값. 그러니까 블록이 계속 움직이다가 이 이지 터치 값을 검사하는 거예요.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로 가서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를까지 가서 이 이지 터치의 값을 검사해가지고 이 값이 true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중력 값을 0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다시 1로 해가지고 중력이 적용돼서 밑으로 떨어지게 할 겁니다. 해보죠. 자, 블록 모브로 가서 자,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G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GC는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배웠던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야, 이름이 게임 컨트 요 이름이랑 똑같아야 되죠. 요 이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게임 컨트롤러 맞죠?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 이런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얘가 이제 참조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한 다음에요.
데이터 위에서 가보겠습니다. if gc get component 게임 컨트롤러 자동 완성이 되고 있죠. 거기에 gc가 뜻하는 것은 결국 얘잖아요.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gc 게임 컨트롤 오브젝트로 가서 거기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와. 어떤 이름의 컴포넌트? 게임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 스크립트도 컴포넌트니까요. 가져와서 거기 있는 이지 터치 값을 검사를 해. 그래서 그 값이 만약 true면은 눌렀다는 얘기죠. true면 아까 우리가 해놨던 그래비티 스케일 값을 1로 원상복귀 시켜놓고 요 값은 다시 false로 바꿔놔야겠죠. 한번 눌렀으니까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enabled라는 것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그 오브젝트를 true를 주면 활성화시키고요. false를 주면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잠들게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건 아니고 잠들게 하는 겁니다. 이 값이 true가 될 때까지. 많이 쓰이는 기법이니까 알아두세요. 게임 오브젝트를 잠깐 죽일 때, 재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하나 건드리면 갑자기 뚝 떨어지죠. 우리가 화면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지터치 값이 true가 돼가지고 중력 적용되고 이거 다시 false로 바꾸고 비활성화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한테 기능은 다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상태에서 수정해봤자 의미가 없죠. 플레이 끄고. 자, 얘한테 이제 뭐 기능 스크립트도 붙이고요. 뭐 다 했어요. 얘를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든지 코드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죠?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었으니까 코드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죠. 게임 컨트롤러로 가가지고요. public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 블록 프리팹이라고 하나 만들고 사용자가 뭐라도 누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시에이트 일단 기본 이렇게 한번 하고 저장을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블록 프리팹이라는 게임 오브젝트 타입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블록 프리팹이 가리키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서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값이 없어요. 빈 그릇, 변수만 만든 거지. 그럼 어떻게 값을 채워주냐면은 게임 컨트롤러 가면은 나와 있죠. 블록 프리팹.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에 보여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베이지를 이렇게 프리팹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누르면은 계속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점점 틀을 근데 다른 색깔 애들도 이제 막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블록들을 이제 다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가 아직 처리하는 게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옮길까요? 이렇게 옮기면요.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2D 스프라이트를 한꺼번에 하이어라키 뷰나 신뷰로 옮기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스럽더라도 하나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린, 핑크, 옐로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네들을 좀 번거스럽지만 다시 프리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프리팹이 만들어졌죠.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프리팹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다중 선택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하면 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한꺼번에, 그럼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 놓으면 한꺼번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스케일 값을 다 두 배로씩 늘리고 박스 콜라이더 2D랑 리지드 바디 2D를 붙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블록 무브 스크립트도 블록 무브 스크립트 여기 있죠?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금세 기능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지워주세요. 베이지는 빼고 베이지는 냅두고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만 하이어라키 뷰에 있던 이 4개만 지워주세요. 자, 이 5개의 프리팹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생성을 시킬 거거든요.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블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얘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가지고요. 배열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하고 프리팹스 이러면 좋겠죠? 블록 프리팹스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S 붙여가지고 그리고 배열에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블록 프리팹스 배열에 블록 컬러 인덱스에 해당하는 A를 생성해 줍니다. 이게 처음엔 1이었죠? 1이었으니까 다음에는 2번 인덱스에 있는 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 컬러의 값을 1 증가시키고요. 자, 만약에 블록 컬러의 값이 4보다 크게 되면 0, 1, 2, 3, 4 네, 5개만 우리가 배열에 넣을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근데 5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인덱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블록 컬러를 0으로 세팅해 줍니다. 그럼 계속 순환되면서 0, 1, 2, 3, 4, 그 다음에 또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 배열 자체를 퍼블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니티로 가보시면은 게임 컨트롤러에 아직 적용이 안 되네요. 잠시만.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펼쳐보면요. 사이즈, 우리 5개로 하기로 했잖아요. 5개, O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5개의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5개의 엘리먼트를,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할 게 뭐냐면요.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베이지,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러가지 색상의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엉망입니다. 이거 좀 고쳐야겠죠. 블록의 생성 위치를 여기서 생성되면 이제 요쯤 여기, 그러니까 신비로 보면요, 처음에 여기서 생성됐죠. 같은 자리에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블록의 생성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로 와가지고요. 블록 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얘는 간격을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1.5씩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위에 올리고 싶어? 그럼 이 값을 바꾸면 되겠죠. 자, 인스탄시에이트를 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new vector 2 0 x좌표는 그대로 그 생성될 위치, 두 번째 생성될 위치를 요 블록 y 값을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폼 회전값은 그대로 두고요.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블록 y의 값은 1.5씩 계속 올려야겠죠. 예, 계속 1.5씩 누적시킬 겁니다. 인스탄시에이트는 그냥 요 첫 번째 매개 변수만 있으면요, 그냥 기본 위치에 같은 위치에 계속 블록을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요, 위치와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요 위치에 만들고 회전 각도는 요 회전 각도에 맞춰서 만들란 얘기예요. 보통은 인스탄시에이트 명령을 쓸 때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보통 씁니다. 프리팹, 위치, 회전 각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짝, 짝, 짝. 자, 계속 위에서 생성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누르자마자 바로 생성이 되잖아요.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누르고 블록이 나올 때까지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면은 게임의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코르틴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IE numerator 블록 create라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바에서 스레드랑 좀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하나의 커다란 줄기로 그냥 실행이 되잖아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줄기로 실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스레드처럼 뭔가가 실행이 되는데 그 옆에서 꼽사리로 같이 병행되면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세스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자, bui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자, 블록 create라는 그 함수처럼 생겼죠. 그냥 함수 스레드를 마치 함수처럼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야 0.5초 잠깐 멈춰. 0.5초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즉 뭐냐면요, 블록 크리에이트라는 그 코르틴을 실행을 하면은 일단 이 명령에 의해서 잠깐 0.5초 멈춰요. 0.5초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블록 생성하는 명령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을 통째로 이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이사할 수 있죠.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뭘 잘못했나봐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네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화면 터치를 누르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코루틴이라고 그랬죠. 코루틴을 실행하는 방법은 스타트 코루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블록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코루틴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해요. 함수 호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내가 저장을 했나?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르고 약간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뭔가 아까보다는 좀 더 손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요. 블록은 계속 높이 올라가만 가는데 이 게임 뷰에서는 카메라가 이 씬뷰를 비추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화면이 안 보이죠? 예. 블록이 생성됨에 따라서 카메라 위치도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가 비추는 것이 결국 게임 화면입니다. 얘가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카메라에 콜라이더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박스 콜라이더 2D를 하나 붙여줄 겁니다. 카메라예요. 카메라 아까 우리가 작게 해놔서 그렇지 여기 있죠? 조그맣게. 이 카메라에 이제 카메라에 콜라이더를 붙여주고요. 이 블록과 카메라에 콜라이더가 부딪혔을 때에 그걸 감지를 하고요. 그때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카메라 여기 있죠? 사이즈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고요. 얘한테 콜라이더 붙였습니다. 사이즈를 좀 블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이더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을 보세요. 카메라 주위로 이렇게 녹색 선이 나 있죠? 콜라이더예요. 이 콜라이더는 이 콜라이더가 붙어 있는 본체 게임 오브젝트와는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박스 콜라이더 2D의 옵셋이라고 있는데 이 콜라이더의 위치 값입니다. 기준점. Y를 4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콜라이더.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충돌 처리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사이즈도 좀 늘려봐야겠죠? 사이즈 X를 한 12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블록이 생성되잖아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잖아. 블록이 이 콜라이드와 부딪혔을 때 카메라의 위치를 위로 확 올리겠다는 거예요. 해보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하나 만들고요. 실행해 볼게요. 자, 함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온 트리거 엔터죠.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시 빌드를 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면은 웬만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보이드 온 되네요. 엔터 2D 자동 완성 하겠습니다. 길어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야, 나랑 부딪힌 얘죠, 얘. 나랑 부딪힌 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어오죠.
A에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하나. 이 카메라에 부딪히는 게 반드시 이 블록이랑만 카메라의 콜라이더가 부딪히는 거는 반드시 블록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카메라의 콜라이더가 부딪히는 것이 블록인지 아닌지를 구분지을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자, 태그 한번 붙여볼게요. 자, 뭐 아무 프리팹이나 하나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태그, 언태그도 되어 있죠. 여기다가 add 태그를 딱 실행해 주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블록, 보통 태그는 대문자로 씁니다. 세이브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5개의 프리팹을 다 선택하시고요. 태그, 아까 우리가 만든 블록 태그 있죠. 이렇게 블록이라고 태그를 붙여줍니다. 일종의 뭐 별명, 꼬리표 같은 거예요. 구분 짓기 위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하던 거 다시 해보죠. 야, 나랑 부딪힌 A의 그 오브젝트의 태그 값이 만약에 블록이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무시하고 태그라는 블록을 가진 애가 부딪혔을 때에만 그때 나의 위치를 위로 2씩 밀리겠다라는 걸. 그럼 위로 이제 조금씩 위로 숫자 2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부딪히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메인 카메라에 보면은 우리가 콜라이더를 붙였잖아요. 얘는 실제로 뭔가 부딪혔을 때 뭐 튕기거나 뭐 그 위에 안착하거나 그런 실제 물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이지 트리거를 체크해야만 또 원 트리거 엔터 2D가 실행이 되죠. 자, 저장하시고요. 이 스크립트를 메인 카메라에 붙이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을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카메라 올라가고 있죠? 자, 게임이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처음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따라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